Hello everyone. I'm so glad to meet you again.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How was our class? 지난 수업은 어땠나요? Did you concentrate on well? 집중을 잘했나요? I have lots of questions to you.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질문이 많은데요. Still, I can't have a question to you directly. 직접적으로는 할 수 없어서 조금 아직도 아쉽지만 우리 남은 시간까지 이렇게 또 만나면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주차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1주차 수업 후에 받은 많은 질문들을 조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일단 많이 받은 질문 첫 번째, 과제는 어디다 올려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동영상을 또 차근차근 들으신 분들은 또 잘 올리셨는데요.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자면 제가 1주차 동영상에서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다 했어요. 그죠? 그 주소를 다시 한번 참고하셔서 들어가셔서 왼쪽에 게시판에 보시면은 뷰티과 학생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올리시면 제가 출석 체크에 자동으로 수동으로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출석 언제까지 또 이 과제를 올려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당연히 다음 동영상이 올라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올리시면 또 올리신 시간과 날짜가 대부분은 써 있잖아요.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참고해서 이때까지 in time 제대로 올리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제가 점수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질문이 더 많다면 if you have more questions about this, please let me know anytime.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자든 이메일 어드레스든 텍스트 메시지든 어떤 것이든 다 가능하니까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 1이죠. 그죠? 전체 주제가 English Basics라고 나와 있어요. 기초 영어를 배워보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회화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제일 주제 큰 목록으로 보면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될지, 또 나와 있는 이 철자를 어떤 식으로 발음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응용해서 여러분의 집 주소도 영어로 한번 적어보는 연습을 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숫자도 사실 베이직 잉글리시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중요한 건 어떻게 회화해서 쓰일 수 있는지, 폰 넘버를 외국인한테 영어로 얘기할 수 있는다든지 그런 또 좀 디테일한 내용들을 배워볼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에 나오는 high numbers, 이거는 큰 수를 영어로 말할 수 있다 나왔는데 아마 리딩을 조금 심화로 하신 분들은 million, billion, trillion 이런 큰 수의 개념들에 대해서 이미 아시겠지만 이것을 듣고 말하는 데 있어서는 한국 학생들이 사실 많이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영어로 뭐예요? 이런 것들 있죠. 그죠? 보통은 이제 밀리언을 쓰는데 이런 것들을 말하는 연습들이 잘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것을 본격적으로 이따가 배워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은 영어 문형을 영어로 말하는 연습을 해보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사실 맛배기로 주어 동사 문장을 만들어보고 시제를 이용해서 만드는 그런 연습들을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내용이 확장되는 그런 형태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챕터에 보시면 여기는 사실 책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책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대학생에서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실용 영어 중에 하나가 토익이죠. 토익에서도 리스닝과 스피킹 과정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되면 국가별 발음의 차이,
요거에 대해서 항상 나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책에는 없지만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발음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잘할 수 있다. You can do it.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이야기와 또 어떤 식의 어느 나라의 발음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야 어느 나라 각 사람들을 만나도 이 발음을 좀 들었을 때 특징을 이해하고 리스닝이 좀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크게 저는 세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어라고 하는 커다란 틀 안에 발음을 세 개 국가의 특징으로 보통은 나누는데요. 첫 번째 발음은 미국 발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죠? 미국 발음의 특징은 캐나다의 발음과 비슷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미국 발음은 여는 법칙에 의해 부드럽게 들리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버터 발음이라고 얘기하죠. 이 중에서도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이제 발음이 R 사운드죠. 이 R 사운드를 굉장히 굴리고 그 다음에 모음 사이에 오는 트나 드 사운드가 발음이 굉장히 리을로 부드럽게 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단어 끝에 오는 트나 드 사운드의 소리는 거의 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일단 이렇게 알고 정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영국과 호주 발음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영국과 호주 영어는 전체적으로 발음이 또박또박하고 강한 억양이 들어가서 좀 딱딱하고 단어와 단어가 떨어져 발음되는 것이 특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하셔야 될 게 모음 사운드가 이제 이따가도 알려드릴 테지만 영어의 전체 철자 중에서 A, E, I, O, U 이 5개가 우리가 모음으로 알고 있죠. 이 모음 중에서도 특히 A 사운드가 또는 O 사운드가 원래 음가대로 발음이 된다. 이 말은 즉 아 사운드가 살려서 발음이 되고 오 사운드가 살려서 발음이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가 example로 조금 더 상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음에서 트드와 발음이 굉장히 강하고 미국식 발음에서는 트드가 거의 생략이 돼서 나왔는데요. 잘 안 들려요. 단어 끝에 I can't 이렇게 얘기했을 때 트 사운드가 미국식 발음에서 잘 안 들리지만 영국식 발음에서는 강하게 되고 라는 그런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 모음 뒤에 나오는 R 사운드가 나오면 강하게 발음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도 이따가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발음은 위에 이 세 가지 특징을 제외하고는 미국식 발음처럼 부드럽게 발음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호주식 발음은 사실 영국식 발음을 연습을 익숙하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또 들리면 더 잘 들린다라는 그런 또 말씀을 하시니까요. 우리가 큰 맥락으로 영국식 발음과 미국식 발음을 2개 나눠서 연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어떤 식으로 차이가 있는지. 제가 아까 전에 A 사운드가 영국식에서는 강하고 또 분명하게 들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그샘플 문장을 4개 가져왔습니다. UK가 영국이고요. USA가 미국인 건 다들 아시죠? 그죠? 네. 첫 번째 문장에 있어서 It blank be helped 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네. 이 문장에서 발음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can't 사운드가 영국식 발음에서는 It can't be helped 라고 발음이 되겠지만 미국식에서는 It can't be helped 라고 해서 can't 사운드의 끝에 있는 t 사운드가 cannot이라고 하는지 can이라고 하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스닝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can't 사운드를 구별해서 듣는 연습을 하실 수 있어야 하는 걸 목표로 삼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can I blank you a favor? 그랬어요. 제가 지금 발음한 건 미국식 발음인데요. 보통 can I ask you a favor?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뭐 이런 말이죠. 그죠? ask 사운드의 에가 A 사운드가 미국식은 부드럽게 발음되다 보니까 아 사운드가 그대로 나지 않고 에라고 발음이 됩니다. 마치 apple하고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영국식 발음에서는 이 아 사운드가 살려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식대로 아마 발음을 좀 해본다면 can I ask you a favor? 라고 발음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ask가 아닌 ask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해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설명을 하면 잠깐 여기까지 이제 설명 들으시고 잠깐 멈추고 ask, 또는 can't, 이런 다르게 연습하는 연습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거예요. Shall we dance? 미국식 발음이죠. 그죠? dance. 역시 아 사운드를 부드럽게 L라고 발음이 됐는데요. 영국에서는 역시 아 사운드를 강하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Shall we dance? 라고 발음이 되죠. 그죠? 그래서 dance. 이런 차이도 있구나 라고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A 사운드에서 차이가 있는 많이 나오는 발음 중에 하나가 This matter demands great caution. 그죠? 미국식 발음으로는 demand라고 발음이 됐어요. 그런데 영국식 발음으로는 어떻게 발음이 될까요? 그렇죠. demand 이런 식의 발음이 납니다. 지금 사실 나오는 example에 있는 can't, ask, dance, demand 이런 발음들이 토익 시험의 리스닝에서도 많이 나요. 왜냐하면 다른 어떠한 단어보다 크게 차이가 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 소리를 구별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시험 문제로 내고 있으니까요. 뭐 회화뿐만 아니라 토익 스피킹, 토익 리스닝을 공부하신 학생들은 이 강의가 굉장히 유익한 강의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음의 특징 가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O에 해당하는 발음의 차이가 나와 있죠. 그죠? Oxford, height, not. 우리 이제 미국식 발음에서는 사실 이렇게 배웠어요. 그죠? 영국식 발음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그렇죠. Oxford, hot, not. 네, 이런 식으로 발음이 나겠죠. 그죠? 네. 가운데 UK 발음으로 한번 집에서 천천히 발음해 보시고 US 발음 1, 2, 3번 발음으로 지금은 연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알파벳 R 사운드에 해당하는 발음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네. 미국식 이 R 사운드 때문에 사실은 조기 교육이 유행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미국식 발음에서는 R 사운드, 즉 혀를 얼마나 잘 굴리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좋게 들리고 나쁘게 들리고 또 여러분들의 말할 때 자신감이 있고 없고를 되게 많이 이렇게 결정을 하는 그런 알파벳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요걸 강의하면서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R 사운드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당하게 나는 영국식 발음으로 하고 있는 거다 라고 말하라고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굴려야 되는 게 모든 나라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경우에 이 R 사운드를 영국에서는 하지 않는가? 자, 그건 바로 모음 사운드 뒤에 나오는 R 사운드는 영국식에서는 발음하지 않습니다. 자, example 한번 볼게요. First, hair, important. 그죠? R 사운드를 미국식에서 잘 내려면 혀 안쪽에 어느 부분에도 혀가 닿지 않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걸 굉장히
굴리면서 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 뵙게 되면 한번 해보세요라고 일일이 시켰을 텐데 지금 그럴 수 없으니까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R 사운드를 한번 해볼까요? R. 네, 쉬운가요? 어렵죠, 그죠? 네. 이 연습을 계속하면 사실 안 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이걸 굳이 내가 지금 하기가 너무 어렵다 한 학생들은 이 원칙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영국 사람들은 모음 뒤에 나오는 R 사운드는 발음하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모음이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A, E, I, O, U. 그쵸? 이 나오는 모음 뒤에 나오는 R 사운드를 발음하지 않는다. 자, example인 first를 한번 볼게요. 저기서 지금 모음이 어디 있죠? 저 단어에서? first에서 I 다음에 R 사운드 보이시죠? hair, 저기도 마찬가지죠. I 다음에 R이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important에서 O라고 하는 모음 다음에 R 사운드가 보이실 겁니다. 그죠? 얘네들을 영국식은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볼까요? fast, lady fast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Let me know, 그죠? fast 우선적을 알려주세요. 다음에 hair, 이것도 영국식은 hair 이렇게 발음하겠죠. important, 미국식보단 영국식은 어떻게 발음하나요? important. 물론 모든 단어의 액센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뭐 전체 영어의 공통 중요한 사항이죠, 그죠? 모든 단어, 각 단어마다 이 문장에 있는 각 단어마다 액센트와 그 다음에 억양, 그죠? intonation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이것 또한 아셔야 하지만 발음을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개별적인 연습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으면 더욱더 좋아지겠죠? 자, 그래서 내가 굳이 굴리지 않다더라도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받아들이시고 또 그렇게 발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저렇게 발음할 수도 있는 게 또 한 나라의 발음법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굉장히 혀가 꼬여서 버터처럼 막 말하는 사람한테 굳이 기죽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confident, 자신감을 가지고 회화를 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릴게. 알파벳 트와 트에 해당하는 발음의 차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이걸 이제 저는 중화 발음이라고 알려드립니다. 중화됐다라는 것은 soft, 부드러워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죠? 발음이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인 발음이 이제 4개 정도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water, later, matter, letter. 이렇게 발음이 미국식은 됩니다.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나 영국식에서는 이런 중화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발음이 바뀝니까? water, later, matter, letter 라고 발음이 돼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펠링대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더 잘 리스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중화될 때 미국 사람들이 굴린 이 중화 발음의 법칙을 모르고 사용하게 되면 모든 문장이 다 굉장히 오버스러워지죠, 그죠? 뭐 water king is a more 뭐 이런 식으로 모든 문장을 다 중화시키는 그런 또 경우가 있어요. 특히 어린 학생들이 이 중화 발음을 배우게 되면 한국말도 꼬아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중화를 시키냐면 모음과 모음 사이에 나오는 트나 드 사운드를 리을로 발음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모음과 모음 사이에 나오는 트나 드 사운드를 리을로 발음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중화 발음의 원칙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water를 볼게요. 모음이 어디 있죠? A고 그 다음에 모음 E가 보이시죠? 그래서 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 나오는 트 사운드를 리을로 발음해서 water 이렇게 발음이 된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두 번째 example 보시면 later 이 단어에서 모음을 찾아보세요. A하고 E가 모음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트 사운드를 어떻게 내시라고요?
리을로 발음이 되셔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later 이렇게 발음이 돼야 돼요. 그 다음 matter도 마찬가지예요. A와 E 사이에 있는 T가 이제 물론 스펠링이 두 개지만 발음 기호로 봤을 때는 T가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리을로 발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matter 이렇게 발음이 되시면 돼요.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letter 이것도 마찬가지죠. E와 E 사이에 있는 T 사운드를 리을로 발음하시는데 이 letter가 사실 스펠링이 들었을 때 비슷한 게 letter, L-A-D-D-E-R 이라고 하는 사다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발음이 중화시켰을 때 발음이 미국식 발음하고 미국식 발음이 이 편지라는 letter와 이 사다리라는 letter 이 두 개가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문맥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는지 가끔씩 또 토익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전체 한 문장 통해서 내가 편지로 듣는지 사다리로 듣는지 이런 것도 연습을 하실 수 있으면 좋아요. 제가 잘 듣는 방법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또 많은 또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한글 알파벳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이제 드디어 교과서에 있는 8페이지를 한번 펴볼게요. 자, 책에 보시면 페이지 8, look at the page number 8. 예, 보시면 consonant 자음표가 있고요. vowel 모음표가 나와 있어요. 그죠? 어떻게 발음이 나고 우리나라 철자로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사실 나온 부분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아실 거라고 믿어요. 뭐 우리나라의 기억이 영어에서는 예를 들어서 G하고 K라고 하는 스펠링하고 비슷하고 발음 기호로 표시했을 때는 G가 K고 그 다음에 K가 뭐 K나 G 발음이 난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플러스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떻게 이 각각의 스펠링을 발음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볼 거예요. 이 표는 당연히 사실은 외우셔야 되고요. 볼게요. They are not always as easy as you think 라고 나오죠. 그죠? 맞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쉽진 않아요. 컨소넌트 중에서 연습하셔야 할 발음 두 개를 가지고 왔어요. F, V, 그죠? 이 두 가지 소리를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F 같은 경우에는 윗니빨이 아랫입술을 지그시 불고 F라고 발음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V, 그죠? 이 V 사운드는 발음이 나는 위치는 똑같은데 우리가 voiceless, 그죠? voiced라고 해서 무성음, 그다음에 무성음이지 않는, 그죠? 유성음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뭐 위치는 똑같아요. 소리가 나냐 안 나냐. 이 차이는 이 손을 목구멍에 이렇게 갖다 대보세요. 대보시고 F 사운드를 했을 때 목의 목젖이 떨리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voiceless, 무성음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 다음에 moist, 그죠? 뭐 떨리는 것은 V 같은 유성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항상 스펠링이 있을 때 발음을 할 때는 이런 식의 위치, 혀의 위치, 그다음에 이빨, 그죠? 이런 위치, 좋은 기관의 위치를 기억을 하셔서 모든 발음을 내도록 연습하시면 지금보다 발음이 좀 더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또 무, 엠 나는 위치는 똑같아요. 윗 입술과 아랫 입술을 모았다가 또 역시 펼치는 그런 형태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열리고 하나는 닫혀요. 그죠? 그죠? 그러나 입술이 마주치는 거는 비슷해요. 위치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bus, mother 연습해 보시면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th 사운드도 좀 알려드려야 돼요. 그죠? th 스펠링 중에서 th가 있으면 우리가 이 이빨에서 나는 소리다라고 아셔야 돼요. 이빨에서 혀가 어떻게 소리가 나냐면 윗니빨과
아랫니빨에서 메롱을 해라 이제 제가 알려드리죠. 그래서 thank you, thank you, 그죠? th, thank you 이런 식으로 갑니다. 또는 우리가 father도 마찬가지. father에서 th 사운드가 같은 위치지만 하나는 또 역시 무성음, 하나는 유성음 뭐 이런 식으로 또 분리가 또 됩니다. 그래서 조금 나중에 수업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또 드릴게요. 그 다음에 L, R 이 사운드가 사실 되게 어려운 사운드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R 사운드는 혀를 굴릴 때 혀 안쪽에 어떠한 곳도 닿지 않게 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게 요령이었고 L 사운드는 이 두 개 다 리을 발음이 나긴 하지만 그 혀의 위치가 발음이 나는 혀의 위치가 전혀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letter라고 얘기했을 때 레라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레. 그죠? 우리나라의 레는 혀의 위치가 윗천장, 입술의 윗천장의 중간쯤에 가 있어요. 그러나 영어에서 나오는 L 사운드의 위치는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윗이빨의 뒤쪽으로, 그러니까 토끼 이빨이라고 얘기하죠. 윗이빨, 토끼 이빨 이 위쪽의 뒤쪽으로 가서 이와 그다음에 살이 맞닿은 중간 부분이 있어요. 그 경계 부분에 L을 갖다 대셔야 돼요. 그래서 letter, lemon 이런 식으로 발음이 돼야 돼요. 이해 가시나요? 다시 L은 어떻게 발음돼야 된다? 윗이빨의 앞니 두 개, 토끼 이빨 그 뒤쪽에 보시면 이와 살이 맞닿은 경계 부분에 혀를 갖다 떼셔야 된다. 그래서 lemon, L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면 우리나라의 레몬과는 다른 혀의 위치이기 때문에 확연히 다른 소리가 나고 내 발음이 좀 더 좋아진 걸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연습해야 될 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얘네들이 이제 유성음이었다면 푸는 나는 위치는 똑같은데 얘들은 무성음이라고 얘기하죠. 안 떨려요. 목젖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z 사운드는 좀 어렵잖아요, 그죠? z 사운드는 이 L 사운드하고 위치가 똑같아요. 그러나 떨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z 이런 식으로 발음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울로 넘어갑니다. 마울에서는 내야 되는 위치가 어려운 것들이 오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데 이런 건 좀 나중에 수업 시간에 나올 때 문장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기억해둬야 될 게 뭐냐면 모음은 대표적인 모음이 A, E, I, O, U 이 5개다라고 조금 기억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설명할 때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교재 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영어를 어떻게 또 한국말로 바뀌는지 또는 영어 단어를 또 한국말로 어떻게 바뀌는지 또는 한국말이 영어로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대표적인 거에 첫 번째가 transliteration, 음력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두 번째 설명하는 게 뭐냐면 번역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음력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영어 알파벳을 한국말로 그냥 음가대로 옮기는 걸 transliter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translation은 뭐냐면 이게 한국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한국말로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영어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translation이라고 하죠. 그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래도 정의를 잘 보시고 오늘은 이 음력 배운 철자대로 음력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고 또 translation 그럼 그거에 대한 번역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 그죠? 페이지 9 보시면 단어가 하나, 둘, 셋, 4개 정도 나와 있어요. 그죠? 책에 원래 답을 미리 안 드리는데 오늘은 제가 미리 드릴 거예요. 이걸 보시고 잠깐 멈췄다가 9페이지를 혼자서 한번 써보시면 너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페이지 9쪽 제일 위에 보시면 비빔밥이라고 한국말로 적혀 있어요. transliteration 음력을 쓰면은 비빔밥의 스펠링을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걸 transliteration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한번 적어보면 어떻게 돼요? 비, 그죠? 비읍이 비고, 그다음에 비 할 때, 그죠? 이가 우리가 I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B-I, B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죠? 그다음에 빔을 한번 만들어 보면 소리 나오는 게 비읍이니까 비읍을 쓰고 B를 쓰고 그다음에 역시 I를 쓰고 이라고 하는 M 사운드는 우리나라의 미음과 M이 닮았으니까 M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I, B-I-M 그다음에 밥 쓰면 되겠죠, 그죠? 이것도 역시 비읍이니까 B 쓰시고 I 쓰시고 마지막에 밥이라고 하는 받침을 B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I, B-I-M, B-O-B 이렇게 아마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는 뭐 밥을 B-O-B 대신에 책에 나와 있는 대로 B-A-P, 비빔밥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소리를 내면 이것도 역시 하나의 능력의 예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정답은 없어요. 다양한 소리를 가장 비슷하게 영어 철자를 쓰는 것을 transliteration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외국인이 물을 수 있어요. What is the meaning of the bibimbap?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translation이죠. 그죠? So we can say that that is the rice with mixed vegetables. 예. 요게 이제 사전적인 정의. 야채와 함께 비벼 먹는 밥이에요 라고 하는 것이 트랜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연습 시간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답이 이렇게 나와져 있지만 책을 잠깐 이거 잠깐 강의를 멈추시고 정지하시고 한번 페이지 9쪽에 있는 Writing Practice Translation 돼지갈비 그다음에 초지역 국내 국제 안산시 경기도 이런 부분을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써보시고 맞춰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을 뭐 지금 같이 설명을 드리자면 갈비 소리 나줬으니까 G-A-L-B-I 라고 나와 있죠. 그죠? What's the meaning of the 갈비? 그죠? 라고 물어보면 it means beef short rib. 그죠? beef 소고기 short rib 갈비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다라고 하면 the foreigners can figure out what's the meaning of the 갈비, right? 그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초지역이라고 역을 Y-E-O-K라고도 적었어요. 그죠? What's the meaning of the 역이라고 물어본다면 that means, it means station. 그죠? 여기다라고 하면 초지 is a name, right? Name of the station. 다 알아듣겠죠? transliteration 국제 쓴 거 보이시나요? 가끔씩은 국제, G에 K를 써도 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Why not? 왜 안 되겠어요? 네, 다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that it means international, 그죠? 국제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일 수 있겠어요. 그럼 다 이해하겠죠? 자, 다 나머지는 이해가 될 거라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걸 응용해서 English address를 써보도록 할게요. 영어 주소. 저는 가끔씩 이제 직구를 합니다. 직구한 것 중에 사실 제일 잘한 게 뭐냐면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이에요. 여기서 굉장히 비싼데요. 직접 구매를 해서 3분의 1 가격으로 샀어요. 중요한 건 이제 제가 물론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두려움이 없어서 주소를 내가 이렇게 쳐도 반드시 올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겠죠. 얼마나 기다렸냐면 1 month, over 1 month I think 한 달 이상을 제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믿었어요. 영어 주소를 잘 쓸 수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또 아까 연습했던 translation 이런 것들 연습하셔서 영어 주소를 좀 잘 쓸 수 있다면 여러 또 좋은 기회들이 또 많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비행기 타러 또 갔을 때 영어 주소를 또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미국권 나라를 방문했거나 이랬을 때 그럴 때도 또 써보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예를 들어서 문장을 가져왔어요. 우리 책에 보시면 look at the page number 10, 10페이지를 봐볼게요. 신안산대학교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예, 한국말로 다 보이시죠? 대한민국, 경기도, 그다음에 안산시, 단원고, 신안산대학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소의 특징은 뭐예요? What is the feature of our address, our country address? 예, from big to small, right? 그죠? 좀 큰 거서부터 작은 걸로 이렇게 가잖아요. 예, 규모가. 그래서 나라 나오고 도 나오고 시 나오고 구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디테일한 주소와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코리안 스타일로 이제 이걸 굳이 우리나라에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다른 친구한테 이제 영어로 썼을 때 그대로 그냥 트랜스리터레이션 하면 되겠죠.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안산대학로 이제 바뀌었죠. 길 이름이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신안산대학교라고 트랜스리터레이션으로 나왔어요. 이게 이제 한국식 주소라면 우리가 해외로 보냈을 때는 조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책에 나와 있죠. 그죠? 10페이지에 보시면 코리안 스타일에서 잉글리시 스타일로 바뀔 때는 화살표로 책의 하단 왼쪽에 화살표로 나와 있어요. Name, address, district, city, province. From 어떻게 가죠? Small to big. 그죠? 작은 것서부터 큰 단위로 이렇게 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반대로 쓰라는 얘기인 거죠. 스펠링은 그냥 그대로 트랜스리터레이션으로 썼을 때 이번에는 작은 것부터 큰 단위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신안산 유니버시티, 그 다음에 순서가 바뀌었죠. 학교 이름 나왔고 길 이름 나왔고 도 나왔고 마지막 Republic of Korea. 북한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주소를 쓰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이제 이게 이해가 가야지 돼요. 왜냐하면 저희 assignment가 이제 주어집니다. 2주차 assignment 뭐냐면 여러분들의 집 주소를 동영상을 듣고 집 주소를 영어로 적고 네이버 게시판에 올려주세요라고 제가 적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 주소를 한국말로 이렇게 적어보세요. 대한민국 어디 무슨 경기도 서울시 쓰고 그 다음에 또 어디 무슨 시티로 가겠죠, 그죠? 어떤 시에 사는지 쓰시고 그 다음에 아파트나 또는 빌라 주소를 쓰신 다음에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반대로 이름서부터 그다음에 아파트 이름, 그다음에 시, 그다음에 도, 프로빈스, 그다음에 나라, 그죠? 나라를 country 쓰시고 또 하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연습을 해보시고요. 네이버 게시판에 다음 동영상 강의가 올라올 때까지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페이지는 제가 넘어가 볼게요. 12페이지 여러분들이 이걸 연습하시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셔도 되고요. 직접 손으로 핸드라이팅 해서 올리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첫 번째 과제 안내를 끝마쳤고요. 자, 다음 거로 가볼게요. 자, look at the page number 13, 1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또 숫자를 배운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Basic numbers 다 아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우리가 그래도 아무리 회화지만 제가 스펠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영어를 배우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숫자에 관한 스펠링은 안 틀리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집어드립니다. 볼까요? 원서부터 10까지는 아시겠고요. 그 다음에 11, 12, 13, 10단위에서는 T-E-E-N이 붙이게 되죠. 그죠? 이것도 가끔씩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 제발 요거 정말 기초적인 거니까 꼭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30, 40, 50, 60, 70, 80, 90 아이고 죄송해요. 80을 빼먹었네요. 80 다 아실 거라 믿고요. 중요한 건 이 10단위에서는 T-E-E-N 대신에 T-Y를 그냥 붙이시면 되죠.
ty를.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1000. thousand 스펠링도 또 헷갈리세요. 제가 여기서도 이제 발음을 응용하면 th 사운드가 들어가죠, 그죠? 매혹 발음 하라고 했어요. thousand. 이렇게 발음하면 thousand 이렇게 발음하는 것보다는 much better 훨씬 낫죠, 그죠? th 사운드가 들어가면 이게 시옷에 비슷한 thousand일지 아니면 father 같은 디귿에 가까운 th 사운드일지 헷갈리실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사전을 보시고 참고하셔서 연습을 하시면 th 발음 조금만 달라져도 내 발음이 훨씬 더 어떻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다고 하시는데요. 사실 영어 공부 하나만 해도 할 게 많아요. 뭐 전공자는 아니지만 다들 영어에 관한 욕심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코로나를 떠나서도 사실은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해야 할 게 굉장히 또 많은 여러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그 어느 때보다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발음도 그렇고 또 아는 거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 쉬운 문장을 어떻게 발음했을 때 이제 배웠으니까 더 효율적으로 내가 발음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좀 직접 못 봐도 직접 뵀을 때 더 나은 모습으로 뵐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넘어가 볼까요? 페이지 13페이지 답을 너무 빨리 보여드리는 것 같아. 잠깐 스탑하시고 13페이지를 일단 라이팅 프랙티스가 있으면 한번 써보세요. 수업 시간은 제가 쓰는 시간을 다 드리고 나서 답을 드리는데 어차피 지금 동영상이라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아까까지 설명한 걸 멈추고 13페이지 한번 스펠링을 내가 잘 알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답 이렇게 맞춰보시고 넘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답 잘 확인하셔서 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페이지 14페이지 가겠습니다. 지금 이그샘플로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전화번호를 외국인한테 이제 얘기해야 되는지 많이들 이제 궁금해해요. 사실 그냥 숫자 쭉 불러도 다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좀 이펙티브하게 효율적으로 제대로 알려준다면 더 좋겠죠, 그죠? 내 번호를 외국인한테 뭐 예를 들어서 이 번호가 나와 있어요. 010-3476-569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뭐라고 책에서 나와 있냐면 In English, we couple numbers. This means that 4531 can be said 4531 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의 단위로 쪼개질 수 있다는 뜻이겠죠.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래서 4531 뭐 이렇게 전화번호가 있으면 4531 이렇게 불러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7701 같은 경우에 가운데 이제 0이 껴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0을 우리가 zero라고 얘기하죠. zero. 그죠? 발음이 어려워요. 빨리 전화번호 불러줘야 되는데 우리가 7701 라도 상관없겠지만 조금 이 발음의 문제 때문에 zero라는 발음 대신에 어떻게 발음해도 되냐면 O 라고 발음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오, 놀랄 때만 오! 뭐 이렇게 하는데 숫자에서 O 라는 것은 0을 의미한다 라고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발음하겠어요? zero 대신에 We can speak 7701 그죠? 이렇게 발음해도 되고요. 그죠? How would you say? 발음하는 여러 가지 example들이 나와 있어요. 7700 77 7 or 70 07 그 다음에 07 77 77 77 저는 또 이렇게 얘기 발음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 맞게 제가 알려드린 방식 중에 하나를 채택하셔서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참, 여기에 제가 하나 더 추가를 할 게 있는데, 연도를 그럼 어떻게 얘기하느냐. 초중고 때 이미 배웠지만, 그것만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2020년도잖아요. 그죠? 보통 연도는 여기 나온 것처럼 사실 커플 넘버스로 반씩 끊어 읽어요. 2020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보통 정석대로 하면 2002, 2002 이렇게 보통은 있습니다. 전체 통째로.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 두 자리씩 끊어 읽어도 된다. 뭐가 없다면? 가운데 0이 없다면. 다시 한번 뭐라고요? 가운데 2020년이나 뭐 이런 건 두 자리씩 있지만 가운데 2001년서부터 2009년도까지는 우리가 커플 넘버즈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1, 2002, 2003, 2004 이런 식으로 2001년부터 9년까지는 thousand를 이용해서 발음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거는 책에는 없지만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연습을 또 해볼게요. 앞에 나온 거를 토대로 우리가 넘어가 볼 건데요. 그 전에 또 두 번째 어사이먼트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What is your phone number? 입니다. 여러분들의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연습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원래는 수업 시간에 제가 원한 전화번호를 여러분들한테 불러드리고 여러분들은 리스닝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받아서 잘 들었는지 적는 시간을 갖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전화번호가 제가 조금 필요해요. 긴급 연락처나 단체톡이 필요해서 제가 제 연락처를 공개했습니다. 사이좋게 서로 공개하는 걸로.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를 남들한테 유출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 전화번호를 숫자로 적은 후에 영어로 옮긴 후 네이버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이렇게 나왔는데 혹시나 저는 좀 개인 신상 때문에 제 번호 올리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한 학생들은 제 전화번호에 직접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올릴 때는 반드시 반과 몇 반, A반인지 B반인지 C반인지 그걸 표시하셔서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번, 자기 이름을 동시에 전화번호와 함께 저한테 문자 메시지나 네이버 게시판에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 넘버스로 갑니다. 하이 넘버스. 하이 넘버스는 뭐 큰 단위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큰 단위의 숫자들 우리가 practice를 할 건데요. 이걸 중요한 건 이제 it's very important when we talked 그죠? When we talked about money in English 그죠? 영어로 이제 돈 얘기를 할 때 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thousand 세 개 있을 때는 천이라고 얘기하고 million 100만, 밀리언 10억, 그다음에 트릴리언 조, 쿼드릴리언 이렇게 큰 숫자까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천원이라고 얘기할 때는 1,001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1,001, 1,000원. 자, 그리고 나서 100만원 이렇게 얘기할 땐 1,000,000 그죠? 1,000,000 원 하면 100만원, 200만원, 2,000,000 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이 100만원 단위에서 100만, 1000만, 억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억까지 3개.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 밀리언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이건 2억이다 라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이해 가시나요? 2억. 그 다음에 억 다음에 이제 10억 단위로 가는데 그 10억에 관련된 게 빌리언이에요. 근데 이게 헷갈리는 게 10이면은 우리가 10 빌리언이어야 우리 한국 사람들 정서에는 맞거든요. 그런데 1 빌리언이 10억이니까 이때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1 빌리언, 빌리언이 있으면 이게 자동으로 10이에요. 그럼 2 빌리언은 얼마가 되겠어요? 그죠? 20억. 그죠? 3 빌리언, 30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억 다음에 그 다음 단위가 뭐가 돼요? 10억,
다음에 1000억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숫자 하나씩 넣을 때마다 돈이 어떻게 되는지 요걸 이제 제가 정리를 해주면 밀리언이 100만이고 1 밀리언이 1000만이고 100만 원이 1억이다. 그리고 나서 아까 1 빌리언이 10억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 다음에 10 빌리언이에요. 10억에서 공 하나 붙였으니까 이제 100억이 된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100 빌리언이라고 나오면 그때 이제 1000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상은 조니까 거기서는 제가 다루진 않을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개념만 다시 정리하시면 돼요. 집에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1 밀리언 그러면 우리나라도 100만 원이다. 그 다음에 10 밀리언 그러면 1000만 원이다. 100 밀리언 1억이다. 이제 안 보고도 할 수 있어야 돼. 안 보고도. 예를 들어서 잘못 넘어가네. 잠시만요. 자, 제가 이제 문제를 하나 내게 됐어요. 10 밀리언은 얼마죠? 라고 물었죠. 그죠? 네, 10 밀리언. 아까 1 빌리언이 10억이었으니까 공 하나 더 붙이니까 1000만 원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0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억인데 네, 잘못 썼어요. 그것만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200 밀리언 그러면 역시 우리가 1 밀리언이 100만 원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200 붙이면 2억이 되는 거죠. 그죠? 100, 1000,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단위가. 그 다음에 10, 그러니까 1 빌리언이 10억이었죠. 10억.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공 하나 50 붙이게 되면 곱하기 10에서 500억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900 빌리언, 900 빌리언은 우리가 9천억이 되는 거죠. 그죠? 9천억.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집에서 하시면 나머지는 이제 1 트릴리언이 가면 이제 조가 되는 거니까 기억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습 후 정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정리를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나오는 대화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사실은 책에 없는 부분인데 연습하시기 좀 쉬우라고 넣어봤어요. 18페이지, 19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그림에 You won the lottery. 페이지 18 보시면 How much did you win? 그죠? 복권을 이겼는데 얼마에 땄냐 이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돈을 쓰시고 돈을 이렇게 아무 숫자나 예를 들어서 나 1억 정도 번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100 million 그죠? 라고 이렇게 밑에 적으시면 돼요. 100 million. 라이스 쿠커 얼마인지 그 다음에 원하는 차가 무엇인지 얼마인지 가격을 밑에 적으시고 그거를 영어로 옮기시면 되는 겁니다. 요건 여러분들 혼자서 연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한 대화문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라이스 쿠커가 영어로 뭘까요? 밥솥을 라이스 쿠커라고 얘기하죠. 그죠?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new car, flat screen television, flight to the Philippines, apartment in Seoul 이런 것들이 단어예요. 이 단어는 이따가 조금 변형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밥솥을 살 수 있는 대화문을 제가 추가해서 가져왔습니다. 제리와 그레그의 대화예요. Excuse me, 실례합니다. 그레그가 얘기했어요. Hello, may I help you? 뭘 도와줄까요? 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제리가 Yes, please. I'm looking for a rice cooker for my home. 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난 뭘 찾고 있어요. 뭘 사고 싶어요. I'm looking for 라는 말을 쓴다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무슨 종류의 어떤 걸 찾는데요? 라고 얘기할 때 이 문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What kind of something do you want? What kind of something do you want? 자, 여기서도 이제 물어봤겠죠. 그죠? What kind of rice cooker do you want? 이 자리에 new car 또는 flat screen television 이런 식으로 사물의 something 위치를 바꾸면 됩니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제리가 얘기합니다. A large one for 4 people and compact nice design one 이라고 얘기합니다. 설명을 해드리자면 a large one, 밥솥 중에서도 큰 건데
여기 나오는 one은 우리가 부정대명사라고 얘기하죠. 앞에 있는 라이스 쿠커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a large one for 누구를 위한 4명을 위한 큰 밥솥을 찾고 있어요. and 그리고 compact 굉장히 축소되어 있으면서 멋진 디자인의 one 것을 찾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레그가 How about this one? 이건 어떤가요? 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How about? What about? 그죠? 네, 이건 어떤가요? How about this one? 자, 그랬더니 제리가 좋습니다. How much is it? 얼마인가요? 라고 지금 묻고 있죠? 그랬더니 그레그가 It is $200. 달러에 이제 사실은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달러는 다 아시죠? 곱하기 12 하시면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우리나라 돈으로 200불 정도 되는 거면 한 23만 원? 23만 원? 이렇게 정도 될 것 같아요. Or it's 200,000 won. 가장 이제 비슷한 게 우리가 20만 원 좀 넘는 거니까 그렇게 또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할 땐 또 이렇게도 말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제리가 Okay, I will take it. 가져갈게요. Thanks.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화문 또 회화에 나온 거니까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문형을 좀 살펴볼게요. 책은 여기서 이제 다 마쳤어요. 19페이지까지 진도는 다 나갔는데 제가 한국말을 영어로 옮기는 연습을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거와 같이 이 3개의 문제 중에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면 나는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돼요. 그죠? 자, I는 공통적으로 3개 다 해당되는 상황이고요. 시제 동사만 바뀐다고 했어요. study, studied, studied. 그죠? 그리고 미래 시제는 will을 붙이시거나 be going to를 붙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만들어 볼까요? 나는 공부했었다. I studied 어제, yesterday. I studied yesterday. 해주면 되겠죠. 그죠? 맞나요? Alright. 자, 두 번째, 나는 지금 공부 중이다. I, be, ing가 뭐뭐하는 중이라는 뜻이죠. 그죠? I'm studying now. 그죠?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내일 공부를 할 것이다. 어떻게 만들어주죠? I will study tomorrow or I'm going to study tomorrow 해주면 될 거예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우리가 부정문이에요. 이제 아까 전에 있는 것들은 사실 쉬운데요. 오늘은 부정문 하나를 더 추가도 하겠습니다. 보통 동사에다가 not을 붙여서 우리가 만드는 형태를 부정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긍정문의 반대 의미를 만들죠. 그래서 나는 어제 공부를 안 했다라고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I studied인데 부정문으로 만들 때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뭘 붙이면 돼요? didn't를 붙이죠. 그죠? 네, 어제니까 do의 과거에 did를 붙여서 did not 줄임말 didn't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I didn't study yesterday. 자, 그 다음 나는 지금 공부를 안 한다. 여기는 be, ing를 부정을 할 때는 not을 붙인다고 붙였어요. 그래서 I'm not studying now. I'm not studying now.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회화를 할 때 축약이라는 걸 또 배우죠. 그죠? 축약은 am not을 줄여서 ain't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ain't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하자면 am not, is not, are not. 그죠? 요 3개의 줄임말을 ain't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화하실 때 적절하게 알아들으시고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예를 들어서 you ain't see nothing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고요. You ain't changed. 그죠? 변한 게 없다. 여전하군요.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they ain't what I say. That's not what I said.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줄여서 That ain't what I say. 내가 말한 거 그 의미가 아니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n't를 회화에서 좀 들으실 때 적절하게 연습하실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내일 공부를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자, 이거는 I'm not studying tomorrow.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I will not study tomorrow에서 will not을 want로 바꿀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ain't, want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증이 조금 있었을 텐데 오늘 축약까지 같이 알려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연습을 또 따로 할 거예요. 그래서 transformation, 주어를 바꿔볼게요. 나는에서 he로 바꾸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집에서 연습하시고 또는 she로 바꿔보고 또는 she로 바꿔주고 you로 바꿔주고 이렇게 해서 주어를 좀 변형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수업 시간은 제가 일일이 또 하나씩 물어볼 수 있어서 더 좋을 것도 같아요. 좀 연습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역시 동영상을 잠깐 멈춰서 한국말로 나온 문장들을 연습하시고 답 보시고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변형된 동사의 확장된 의미를 제가 가져왔어요. 1번부터 9번까지인데요. 실제로 굉장히 토익 스피킹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실생활에 유용한 그런 동사들을 가지고 왔어요. 1번 work, shaking hands, trim, sit, talk to, roll the film, develop the film, pose for the picture, take the picture. 이제 9가지가 있어요. 특히 3번의 trim은 여러분들이 이제 뷰티과 학생들이기 때문에 네일이나 또는 헤어 이런 것들을 다듬다 이럴 때 어떤 용어를 쓸까라고 생각해서 trim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는 다듬었습니다. 그의 머리를 이런 문장을 만들면 어떻게 만들까요? 그럼 trim의 3단변화 알아야 되겠죠. trim, trimmed, trimmed. 그죠? He trimmed his hair yesterday in the barber shop.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또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그다음에 과거, 현재 진행, 미래까지 각 단어별로 주어를 붙이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연습